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매일 저기 치즈케이크 두 개째 먹고 있습니다. 매일 저기 1일 1팩 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거랑 엑소좀의 효과랑 다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일어났어요. 저녁 9시에 잤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9시에 깼다가 도저히 못 일어나서 또 자고 또 일어났다가 또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못 일어나는 건지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가 이제 조금 기력이 조금 돌아와서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피부에 아무것도 못 바르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이제 오늘 씻어야죠. 네, 근데 이제 피부는 이렇습니다.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죠? 피부 톤 조금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제가 거울로 봤을 때는 피부 매끄러움이나 광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나고 있어서 아픈 사람 같이 안 보이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남긴 글이 뭐냐면,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화장품 중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제가 10년 전 기준으로 15,000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피부 트러블 화장품 원인으로 10년 정도 겪었다고 했잖아요. 얼굴 전체가 빨갛게 화상 입은 것처럼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약산성화 시키고 뭐 이런 거 다 그때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고, 그 약산성화 시키려고 그때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그렇게 해도. 약산성화 시킨다고 뭐 뉴스킨 제품을 쓰고 뭐 그런다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는 아예. 그래서 결국은 스테로이드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쓰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할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 제가 계속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진짜 무서워요.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이.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못 쓰겠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처방도 하고 있다는 그 연고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 그것만 바른 게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바른 것 같은데, 겁이 나서 다른 화장품을 못 쓰겠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근데 화장품 때문에 트러블이 한번 생기면 초반에 딱 화장품이 원인이라는 거 알면 바로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서 연고를 처방해주는데, 이 사람이 더 심해져 오니까 오죽하면 의사가 조직검사까지 하고 별 그걸 다 했겠습니까? 종합검사 다 받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의 허위 정보,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 그 인터넷의 정보가 그렇게 막 가짜 정보까지 그렇게 막 돌 정도는 아니었던 때고, 인터넷에 댓글 달면 그때 당시에는 초딩이 대답한다고 답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믿고 뉴스에 나온 기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건데,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미국에서 노스테로이드 이제 연고를 개발했다는 피부염이나 각종 피부염 화상 입은 사람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 주문해서 쓰면서 이 피부 트러블 다 나왔어요, 진짜. 지금 피부 정도는 아니지만 피부가 그냥 깨끗하게 다 나았거든요. 그 다 났고 이제 그 제주도에 엄마랑 저희 언니랑 같이 간 그 영상도 있어요. 그냥 화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바르고 위에 뭐 선크림 정도는 발랐겠죠. 그거를 보면 피부가 깨끗해요. 그 사진 보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제가 원래 피부도 얇은데다가 그것만 하나 썼더니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고 악건성으로 변했어요. 원래 피부도 얇은데다가 피부가 더 얇아져갖고 완전 거의 이제 피부가 이제 가죽만 남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렇게 해수각이 들어간 게 아니고 피부 전체가 이제 엄청 이제 피부 두께가 얇고 악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어떤 화장품을 쓰고 뭐 악건성이고 건성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크림 쪽에 눈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 저기 연고도 뭐라고 돼 있냐면 피부 장벽을 살려주고 이제 그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워주고 피부 보습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발랐는데도 트러블은 나왔지만 그런 피부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피부가 단단해진 이게 콜라겐 팩 때문에 더 피부가 두꺼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전성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원래 재료가 적혀져 있고 가장 적게 들어간 게 제일 마지막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화장품 전 성분이 적혀져 있어도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화장품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옛날엔 TV 광고가 1번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광고도 무시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런 제품들 전 성분 보면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그 브랜드가 TV 광고에 나오다가 TV 광고 안 나와요, 지금. 이미지가 성분이 아주 좋은 그런 착한 성분만 쓰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왜 TV 광고를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그런 이미지로 광고를 해놓고 그 화장품 쓰고 트러블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화장품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 블로거나 파워블로거나 뷰티 블로거나 인터넷 이런 데 광고 창 띄워서 광고하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러블이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5가지씩 넣어놓고는 트러블 유발 알레르기 식약처에 적고 시한 것만 5개 넣어놓고 20가지 주의 성분을 한 7개씩 8개씩 넣어놓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화장품은 어차피 화학 물질의 그 결합체인데 쉽게 생각하면 코코넛 오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코코넛 오일은 추운 데 가면 고체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 가면 액체 상태로 바뀌죠. 코코넛 오일이 전성분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전성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올라가 있다고 치면 일반 그 집에서 코코넛 오일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코넛 오일을 얼굴에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코코넛 오일이. 왜냐면 그 코코넛 오일이 제형이 굉장히 그 묵직하다, 무거운 제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코넛 오일을 이제 뭐 그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면 한 스푼씩 먹으면 좋다 이래서 막 코코넛 오일 홈쇼핑에서 한참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성분 제일 위에 들어가 있는 게 코코넛 오일이다. 거기다가 뭐 다른 식물성 오일, 올리브 오일이나 뭐 동백 뭐 오일이나 뭐 여러 가지 오일들이 한 4-5가지 들어가고, 거기다 글리세린, 스쿠알란, 이 다 유분이죠. 글리세린은 화학적인 그런 물질이고, 스쿠알란은 뭐 유병헌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회사의 그 스쿠알란, 옛날에 굉장히 비싸게 그겁니다. 그거 그 뭐죠? 고랭감 뭐 무슨 뭐 어디 그 성분에 뭐 스쿠알란 오일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그 모든 고체 상태의 올리브 오일이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써야 되는데, 겨울에 그 올리브 오일이 고체였다가 여름에는 액체 상태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품 바르려고 하는데 화장품이 다 녹아서 물처럼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로 잘 섞이게 해주는 유화제, 뭐 유연제 이런 거를 쓰는데, 그거를 계면활성제로도 쓰고요, 화장품들이 잘 섞이게 해주는 그런 데도 쓰고요, 샴푸 컨디셔닝이라면 린스죠. 린스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가고요, 샴푸에도 들어갑니다. 그걸 피부 컨디셔닝제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그런 성분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몇 가지에서 20가지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 화장품이 적당한 상태에 너무 뻑뻑한 상태가 되면, 이 손이든 뭐 스파츌러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굴에 바르면 너무 뻑뻑하면 이게 바를 때 뻑뻑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뻑뻑하면 그거를 어떻게 발림성이 부드럽게 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발리기 위한 그것도 유화제, 유연제라고 하는데, 그런 성분들이 또 들어갑니다. 화학 성분들. 그래서 제가 유분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피부가 모공도 넓어지고 안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분이 많은 제품을 쓰면 화학 성분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오일을 집에 있으신 분은 다 아시거든요. 겨울 되면 꽝꽝 얼어 있고 밖에 내놓으면 여름엔 저절로 녹아 있잖아요. 더울 때는. 그래서 그 오일이 다 섞이게 해주는 그게 한 10가지, 20가지 잘 발리게 하는 거, 화학 성분. 그런 것도 한 뭐 7, 8가지, 10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제형을 이제 적당한 제형으로 만들어주는 화학 성분. 근데 그거 들어가죠. 그거 들어가고 또 피부의 흡수가 또 잘 돼야 되겠죠. 피부의 흡수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또 윤활제라고 수분 윤활제인가 이런 거.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든 예를 들면 시어버터든 그 버터나 오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화학 성분이 몇십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다 방부제 들어가죠. 방부제가 전성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원래 보통 그 정상적인 좀 브랜드가 괜찮은 화장품에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향료랑 그 페녹시에탄올이. 메틸파라벤이나 이 파라벤이 원래 옛날에 파라벤 종류의 그 방부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파라벤이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알려지면서 페녹시에탄올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1% 이내 사용은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성분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거나 이런데, 어떤 제품은 전성분 한 5번째에 페녹시에탄올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부제를 그렇게 많이 쓸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물성 오일들이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방부제도 방부제지만 방부 보존제가 또 들어갑니다. 살균제라고 하죠.
균을 죽이는 살균제라는 방부 보존제가 들어가는데 이거 왜 그렇게 써요? 상할까봐, 곰팡이 생기고 할까봐. 페록시 에탄올이라는 그 방부제 하나나 다른 방부제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또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살균 효과가 있는 건 뭡니까 사실? 살균 효과가 있다. 자연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은 제품이라든가 뭐 은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 분자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는 그런 샤워 헤드가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물 분자 구조를 바꾸고 은의 그 살균 효과를, 은이 들어가서 감으로 해갖고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러블 있는 사람이 쓰면 트러블 없어지고, 뭐 무좀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 무좀도 없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것도 샤워기도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써본 사람은 알죠. 본인들이 직접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강아지가 피부병이 있거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쉽게 보니까 강아지 냄새도 안 나고 은이 또 그 냄새 없어지는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냄새도 없어지고 피부병이 병원 안 가도 나으니까 과학적인 제품이고 혁신적인 제품이고 물리학적으로 물리학 이론으로 봤을 때도 그 정수기랑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수기랑은 다르고요. 물에 이제 살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균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왜 나오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성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화학제품 그렇게 많이 들어간 그 크림 하나를, 제가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드라이한 오일, 성분 좋은 오일 하나 바르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크림을 쓸 바에는 화학제품이 경피독이라고 하시죠. 경피독이 뭐냐면 피부에 쌓이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부 트러블을 겪었던 것처럼 화장품에 먹어서 음식에 있는 독 있지 않습니까? 먹는 독은 체내에서 그 먹는 독을 해독작용을 몸속에서 이제 해독작용을 하는, 우리 몸에 그런 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있고 해독작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속에 독이 들어가거나 하면. 근데 피부에 바르는 거는 그런 기능을 피부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계속 먹어서. 그래서 경피독이라는 게 피부에 쌓이는 독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화장품 계속 바르다 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거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피부 그 연구하신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우리 이제 여성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성들이 하루에 515가지 정도의 화학 성분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 성분을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피부에 바르는 거는 90%가 빠르게 흡수되고요. 그 화학 성분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90%가 피부에 쌓입니다. 배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경피독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피독으로 인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도 왜 제가 자꾸 화학 성분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해라.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점점 더 화학 제품 이런 거를 안 쓰려고 세제나 뭐 샴푸나 샴푸 이런 것도 화학 제품 덩어리고, 화장품도 그런데 뭐 샴푸나 뭐 바디 클렌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제 이런 거를 안
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이 깨끗해지고 이제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걸 만들려고 점점 그런 친환경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들고 다니면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걸러주고, 애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은 폐가 약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은 폐가 더 약하지 않습니까? 어른보다 폐도 작고. 초미세먼지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미세먼지는 그 저기 뭐죠? 일단 우리가 호흡을 해서 이제 호흡으로 해서 초미세먼지가 이 그 장기로 들어가면 초미세먼지는 장기에 달라붙습니다. 폐에 달라붙고 장기에 달라붙는 거죠. 예를 들면 폐에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게 폐가 이제 그 활동을 하니까 초미세먼지는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부터 그 황사가 와서 한국, 일본 뭐 이런 그 각 지방에 각 세계 각국에 중국으로 인한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황사, 대기 오염 이게 한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이 원인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발표했고, 이번에 10월 한 말쯤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초미세먼지로 사망하는 국가 사망자 수는 한국이 1위입니다. 일본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죽는 사망률이 64% 정도 되고요. 한국은 60 몇 프로 되고 한국은 94%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그 예를 들면 나쁜 식습관, 뭐 암, 뭐 이런 그 세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대기 오염 때문에 사망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인지, 예를 들면 뭐 23,100명? 그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94%로 21,800명인가? 20만인지 2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그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보고, 예, 그걸 다시 이제 페이스북 뉴스를 뭐 하다 보니까 못 찾아갖고 그 뉴스를 못 보고 그 기사로 봤거든요. 기사로 봤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죽는 국가는 인도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2위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숫자는 더 많죠. 근데 이제 인구 1인당 이걸로 했을 때는 초미세먼지로 사망하는 게 한국이 1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제품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이제 수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10평 기준이기 때문에 10평 거실 지금 33평인 집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거실이 몇 평쯤 되나? 10평 기준으로 그게 이제 그 저소음으로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없애주는 그 시간 그게 있는데, 들고 다니는 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집에만 있습니까? 밖에 더 많죠. 밖에 나가면 공기청정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게끔 차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 동제품이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그 공기청정기 근처에만 와도 99.9% 박멸됩니다. 바이러스가 죽는 거죠. 동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왜 자꾸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정치적으로 저렇게 시끄럽고 이러지, 딴 나라에는 지금 뭐 미국도 대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구 살리기, 뭐 친환경 제품 쓰기, 물 살리기 이런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전부터 해온 국가들도 있고요. 유럽에 잘 사는 국가들은 실제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그 엄마하고 그 같이 사는 큰아들 둘 다 실명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처음에는 엄마가 실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큰아들이 실명이 된 거죠. 눈이.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그 의사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의 화학 성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답니다.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샴푸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 그 엄마랑 아들이 15년간 한 브랜드의 샴푸 그거 하나만 썼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화학 성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해나 제가 아까 블로그에 그 성분이 뭔지 적어놨는데 화해나 뭐 아니면 지식백과 이런 데 들어가면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바르는 것만으로도 심장, 간, 뇌 이런 데에 그 5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내 그 전신으로 그 발암 물질을 전달한답니다. 그 바르는 것만으로 그 샴푸에 많이 포함된 그 성분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눈 백내장 이런 데에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접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모르고 그런 제품을 사용해도 그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그 모자는 15년간 그 샴푸 그 한 브랜드 그걸 썼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명된 사건이 뉴스에 그 기사에 실려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쓰실 때 그 뒤에 전성분이 나와 있거나 하면 화해만 무조건 믿지 마시고 화해에 있는 성분이 위험한 성분 물질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지만 컴퓨터가 그거를 걸러내갖고 그 분석을 해주지만요. 화해에 등록이 안 되는 화장품도 있고 신상 출시된 거는 안 됐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로거들이 신상 이렇게 올리는 거를 보고 전성분을 찍어놓은 사람이 있고 안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찍어놓은 사람들은 저는 화해에 안 들어가서 봐도 딱 보면 알거든요. 알레르기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5개나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블로거가 지금 이걸 갖다가 뭐 광고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지랖밖에 거기다가 이제 비밀로 댓글로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일시적으로 테스트 하시는 건지 여기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지금 쓰시냐고 했다가 그 차단시켜줘 저한테. 보면 제가 이제 뭐 하트를 누르려고 하다 접근이 금지된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말자,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자 이래서 안 할 건데 그런 제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브랜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브랜드고 그 브랜드에서 그렇게 뭐 화학성분 7가지 알레르기 유발주의 성분 5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브랜드 얘기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이미지가 그런 그 브랜드가 아닌 그런 브랜드에서 그런 성분들을 쓰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한테 화장품 분석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좀 해달라고. 블로그 때문에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카페에서 그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뢰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 그때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다가 검색을 해보고. 왜냐면 이제 그 트러블 공유하는 카페였는데, 거기서 쓰는 제품을 자꾸 쓰니까 트러블 점점 더 심해지고, 공유를 하는데 이제, 다 트러블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데도, 그래서 성분 좀 봐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건 쓰지 마라. 당장 버리세요. 뭐, 이건 당장 버리라. 발에 바르든가, 당장 버리세요. 뭐 이렇게 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지금 세제나 뭐 이런 거 없이 설거지를 하고 세탁을 하고요, 샤워를 하는 이런 시대에서 얼굴에 바르는 것까지 화학성분이 범벅인 거를, 화학성분 한 40몇 가지 이렇게 들어간 거를 쓰시겠습니까? 거기에 좋은 성분, 예를 들면 시어버터의 효과 하나 보려고, 올리브 오일의 효과 하나 보려고, 뭐
코코넛 오일의 효과 하나 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전성분에 딱 2가지 들어가 있다고요. 콜라겐이면 콜라겐이랑 다른 거 1가지. 다른 거 1가지 화학성분 뭘까요? 방부제겠죠. 방부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100% 오리지널 뭐 이렇게 추출 이런 거에는 거의 성분이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전 성분에 한 7,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들어있냐면 갈락토미세스가 들어가 있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화학 성분들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실 거냐, 제가 이제 그런 유분 있는 크림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수분으로 된, 가격도 쌉니다. 성분도 좋습니다. 화학제품 해봐야 뭐 거의 안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으면 1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액체 타입의 제품을 5개, 7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가격으로, 크림 하나 가격으로 그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 피부가 지금 어제 안 씻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제 오늘 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피부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피부 트러블을 겪고 LG 화장품의 LG 화장품이 아니고 LG 화학의 화장품 연구원이 저한테 이제 화장품 성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분도 화장품 성분을 15,000여가지가 넘는 게 10년 전 기준인데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어떤 게 위험한 물질인지는 알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뭐 화장품 브랜드도 보면 그렇게 화학 성분 그렇게 막 유해한 화학 성분 많이 안 씁니다. 대기업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막 너무 남용해서 쓰다가, 오용이나 남용을 하다가 트러블 생기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시끄러지고 하면 괜히 화장품 하나 팔라다가 그냥 회사가 폭삭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쓰죠. 근데 아직까지도 K-뷰티 이래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지금 뭐 몇 개의 브랜드가 막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화학 성분들,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화장품 하나 히트 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안 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브랜드를 하나 발견해갖고 그 브랜드 안에 있는 출시되는 제품을 싹 다 검색을 다 해보고 성분을 다 보고요. 아, 이 브랜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성분도 화학성분 최소화 거의 1가지 정도, 만약에 에센스 하나에 화학성분 한 4-5가지 들어가는 에센스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브랜드들을 제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비엔도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낸 브랜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좋은 성분을 쓰고 좋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라 면세점에 입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이 없어서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이거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런 제품들을 쓰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소개를 제가 다 시켜 드렸다고 봐요. 셀비엔이라는 브랜드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이왕이면 원액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에센스보다는 원액이 화학성분이 전혀 1가지 들어있으면 1가지 들어있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원액을 쓰시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직접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고, 트러블 때문에 그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알레르기나 이런 것처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건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거 꾸준하게 발라주면 낫거든요. 근데 이제 건성인 사람들이 남자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바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이 건선 한 20년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낫고 있어요. 맨날 스테로이드죠 바르니까 나을 수가 없습니다. 좀 피곤하고 하면 또 그렇게 발생하고 가려우니까 끌잖아요. 그러니까 팔 이쪽에 이 부분에 평생 안 낫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뭐 노스테로이드지 그 연고도 이제 제가 바르라고 줬는데 바르겠어요? 안 바릅니다. 잘.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해지고 하면 그 친구 피부과 의사나 이런 데 얘기해서 그냥 스테로이드 발라가 약 받아서 그냥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도 그 샤워기 헤드 바꿔서 그 샤워기 그물로만 샤워해도 건선 그런 거 낫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학기술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요. 매일매일 빨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제품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출시만 안 할 뿐.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제품이 삼성이나 예를 들면 핸드폰을 예를 들면 깜짝 놀랄 그런 제품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출시되나. 지금 출시 안 하겠죠. 10년 후에 팔 게 없잖아요. 지금 출시하면 5년 후에 팔 게 없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내놓고 또 이제 그 5년 후에 또 그 10년 후에 팔 거 미리 개발해 놓고 출시하는 거죠. 기업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샤워기 헤드 이런 것도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못 믿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놀라는데 놀랄 이유가 없는 게요.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스마트폰만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서 그 화학 덩어리인 크림이나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제품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여러분한테 추천도 안 드립니다. 그런 제품은. 그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데 혹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전성분 쓰시는 화장품이나 전성분 D는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그 유튜브에 제 그 개인 정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카톡이나 뭐 그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성분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러블이 있는데 안 낫고 있다.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얼굴에만 그럴 수는 없어요. 얼굴에만 그러신 분들, 음식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음식 안 먹으면 정상이고요. 음식 때문이어도 얼굴에만 트러블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정보들 같은 거 믿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만 자꾸 트러블이 나고 민감하고 얼굴이 제일 많이 노출되니까 뭐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트러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안 쓸 때도 트러블이 났다가 나았는데 또 재발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환경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금 트러블을 겪었던 피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한 3일만 쓰면 바로 트러블이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근데 제가 안 써서 그렇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밖에 돌아다니면 황사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다 뒤집어지게 해요. 그 정도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피부 장벽, 피부가 그 정도의 방어를 할 수 있답니다. 건강한 피부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제가 그 아까 실명된 거 말씀드렸던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화장품에 있는 화학 성분들은 이제 피부에 흡수가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쌓입니다. 피부에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경피독이라고 부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경피독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일본의 저자가 쓴 글도 나올 거고, 네, 쓰시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성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초딩들이 답하는 거 말고요. 또 의사들이 답하는 거는 의사들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피부 전문가지 화장품 성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백과, 예, 이런 데 들어가시든, 예,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전성분에 있는. 어떤 블로거는 미네랄 오일을,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아직도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애들한테 바르는데,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 전성분이 미네랄 오일인데 그거 써도 된다고? 안 됩니다. 그 계속 쓰면요, 피부도 노르스름무르해지고요. 계속 쓰면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얼굴에 바르라고 그 적혀 있습니까?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얼굴에 바르는 사람 있습니까? 몸에 바르지. 흡수도 잘 안 되는 오일입니다. 존슨즈 베이비 오일은, 미네랄 오일은.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습에 효과가 있다, 그거를 주장한 미국의 그 십몇 년 전에 논란 뜨거울 때 미국에서 그거를, 아직도 현재까지는 미네랄 오일이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광유물질입니다. 광유물질. 석유를, 원유를 그 정유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파라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석유에서 추출한 부산물, 그 다 추출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가 된 게, 예를 들면 정수기에서 물 쫙 거르듯이 이렇게 거르고 남은 게 이제 휘발유입니다. 깨끗한 상태인 게. 그래서 휘발유가 비싸지 않습니까? 석유보다. 그런 물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벌써 그거는 그 미네랄 오일이 개발된 거는 지금 벌써 50년? 60년? 꽤 오래됐어요. 그때 피부에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 해가지고 그거 평생 쓰신 분들 보면 얼굴 노릇스름합니다. 그런 성분 들어간 제품, 화장품 쓰신 분들. 그것도 모르고 블로그에다가 써도 된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미네랄 오일 이런 거 들어간 거, 파라벤, 메틸파라벤 이런 거.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친척 중에도 아무도 없고. 근데 저는 화장품 욕심이 많았고 20대부터 제가 명품 화장품인데 뭐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분 보면 전성분 세 번째, 두 번째에 미네랄 오일 들어가 있습니다. 메틸파라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 40대 초반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갑상선이 내분비 장애 계통, 왜 이게 병이 생기는지 원인 못 찾거든요. 검사해보면 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갑상선 저하증도 이게 쉽게 생각할 병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실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 팔에 흉터가 있는 거고 손이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건데 의사가 약을 먹으면 정상이 되니까 의사가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안 준 거예요. 6개월 정도. 저도 그때 갑상선 저하증 처음이어서 몰랐고,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르몬이 안 나와서 약을 먹는 건데 정상이라고 약을 안 주면 다시 호르몬이 안 나오겠죠. 그 증상 중에서 실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신한 적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혼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제 갑상선 저하증의 원인이, 제가 그동안 한 20년 정도를 그런 미네랄 오일이나 그런 화학 성분 범벅인 제품들을 사용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그게 내분비 계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 물질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거기서 더 심각한 것들이 이제 암을 유발시키고, 예, 뭐 백내장, 눈 실명까지 가고 이런 성분들이고, 내분비 계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은 엄청 많습니다. 15,000여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장품은 원래 사실 원가는 굉장히 저렴해요. 노벨상 받은 EGF 들어간 화장품 쓰셔갖고 효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별로 효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콜라겐 팩도 제가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써보시지 않아서 저는 지금 메디엔서를 지금 44개를 지금 오늘 주문해서 오늘 와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줄기세포 화장품 엑소존 같은 경우도 화학성분 들어있습니다. 화학성분이 들어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사기꾼이죠. 전성분 D만 봐도 제가 화학성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반전문가일 정도로 화학성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고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김정문 알로에에서 나오는 김정문 그 스킨하고 로션, 스킨이 아직 남아서 지금 그 셀비엔의 그 약산성 토너를 사야 될 건데 10,000원밖에 안 하는 그거 사야 되는데, 지금 로션 스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저를 버릴 수는 또 없잖아요. 저기는 또 안 좋은 성분이, 화학 성분이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20가지 주의 성분 스킨에. 그래서 그냥 쓰는 건데, 이거의 주력 상품이 이겁니다. 저는 이거 손에 바르고 하는데 굉장히 단단한 제형이죠. 바르면 유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안 되네. 아니, 되나? 바르면 지금 아까 약간 콩만큼 찍어서 발랐는데, 양손등 다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기름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 주력 상품이 이겁니다. 이거 주력 상품이고 스킨로션 끼워주는 건데, 이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화해 검색에서 이게 안 나왔을 때, 제가 화장품 받고 난 다음에 전 성분을 뒤에 그 박스에 뒤에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얼굴에 안 바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킨 로션을 쓰는데 20가지 주의 성분 중에 뭐 안 좋은 성분 5가지 들어간 거 써도 저는 트러블 안 생깁니다. 20가지 주의 성분은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그게 몇 가지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쓰면 저는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가지 5가지 화학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얼굴에 안 바르고 손이나 내 발이나 다리나 이런 데 바릅니다. 이게 주력 상품이에요. 끼워주는 게 스킨 옵션이고, 이거는 김정문 알로에에서 저한테 뭐 고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명백하니까요. 화장품 성분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명백하니까.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4개인가 5개 들어있고요. 20가지 화학 성분도 꽤 들어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화장품 제가 쓸 때 이거 한 번이라도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안 쓰니까 안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새로 나온 일동에서 이 세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성분을 분석을 못해서 전 성분이 지금 안 적혀져 있고요. 여기는 그 박스를 보고 제가 성분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린다고 저번에 블로그에 제가 그렇게 적었나? 유튜브인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피부가 지금 갑자기 민감해진다, 계절 탓이다, 아닙니다. 갑자기 민감해진다, 계절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민감해지고 뭔가 울긋불긋해지고, 트러블의 제일 시작할 때, 트러블이 발생할 제일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로그에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했다 그거 썼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라고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은 소개를 안 하죠. 제가 미백으로 효과 본 거를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은
이 제품은 화학 성분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 거, 이 제품은 빼든지 잘 생각해 보시고 쓰든지 아니면 빼라, 그거는 빼고 사용하라든지 이런 걸 다 적어 놓거든요. 그렇게 제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블로그에 글도 그렇게 적고 여러분한테 유튜브 영상에도 한 번씩 이렇게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화학 전공한 사람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학원과 나오신 분들도.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얼굴이 트러블로 화상처럼 뻘겋게 돼가지고 물룩물룩하게 뭐가 나가지고 물집 터진 상태에서 가려워 미치겠는데 이 상태가 지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거를 한 달, 두 달, 몇 년씩 겪으면 진짜 스트레스랑 진짜 사람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극장 갔다 와서 극장 가면은 막 먼지가 많아서 그런 먼지 탓을 하고요.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건조기도 드문 그 시절에 건조기까지 제가 도시가스 연결해서 쓰는 LG에서 나온 건조기까지 제가 사가지고 수도권 같은 거 돌리면 먼지 하나도 없거든요. 건조기를 쓰면. 그 건조기를 쓰고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는 겁니다. 원인을 계속 딴 데서 찾는 거야. 안 낫죠? 피부과 의사도 머리 아파 죽으라 그럽니다. 이 환자는 한 일주일 있다가 오면 더 심해져 있고, 2주 있다 오면 더 심해져 있고, 한 달 있다 오면 더 심해져 있고. 근데 의사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화장품 바꾼 거 있나? 음식 잘못 먹은 거 있나? 물어봅니다. 아니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검사, 조직검사 해보면 염증 반응,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다 염증입니다. 얼굴에 있는 것도. 무슨 피부에 무슨 병명이 있어도 다 염증이거든요. 염증 반응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원인은 모르니까 의사도 답답하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해줄 수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제밖에 없어요. 피부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테로이드제의 위험성이나 그런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오만 걸 다 했습니다. 진짜 오만 걸 다 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오죽하면 마늘까지 갈아가지고 마늘의 살균 효과가 뛰어나니까 마늘까지 갈아가지고 팩을 해보고 인삼 있지 않습니까? 인삼, 홍삼 5만 팩을 다 해봤어요. 집에서 민간요법이라는 거는 다 해보고 녹차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녹차도 최고급 녹차 있지 않습니까? 별걸 다 해봤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대나무 추출물액으로 만든 그 크림 바르니까 다 나왔다 해서 그런 것도 사서 써가지고 뒤통수 맞은 경우도 진짜 많고요. 나중에 뉴스에 몇백억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다. 크림인데 연고처럼 그런 뒤통수도 많이 맞아봤고요. 그런 거에 낫는다는 천연 비누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써보고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약이 있어. 약이 답입니다. 약. 처음에 만약에 트러블 생기면 피부를 약산성화 시키고 이렇게 원래 피부가 약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로 돌리면 됩니다. 그 상태가 지나고 나서 다시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멘붕이 오죠. 약산성화 시키려고 뭔 짓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찾았죠. 그때 당시에 화장품 라메르 때문인 걸. 라메르 안 쓰니까 당연히 낫겠죠. 낫는데 그 트러블이라는 게 라메르 안 쓴다고 바로 낫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피부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쌓인다고 했잖아요. 바른 게 화학 성분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 쌓인 걸 어떻게 빼야 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료하는 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노스테로이드 이제 연고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다 나왔지만 피부는 악건성에 굉장히 얇아졌다는 거. 그럼 주름도 잘 생기고 또 피부도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나았냐, 어떻게 이 건강한 피부로 만들었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피부에 뭐 막 정성을 들이고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한 겁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거를 많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수분 제품 라인으로 쭉 쓰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크림 타입도 이제 예를 들면 유분이 있는 크림도 뭐 두세 가지도 쓰고 화장품 뭐 열 몇 가지도 써보고 뭐 한 5가지, 한 3-4가지도 써보고 5가지 정도로 줄여서도 써보고 뭐 열 몇 가지 뭐 기능성 있는 거 좋다는 거 다 해서 다 써보고 고영양 크림 이런 것도 써보고 다 해봤죠. 다 해봤습니다. EGF 처음 나왔을 때 노벨상 그 뭐 EGF 제품도 써봤고 보르피린이라 해서 뭐 지방을 채워준다는 그런 거 제품도 많이 써봤고 기능성에 뭐 모든 걸 다 써보고 제가 결국 피부가 건강해지고 피부가 광이 나고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이제 경험한 결과로는 결국은 수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기초 단계에서. 그래서 저는 수분을 지금 스킨하고 뭐 한 몇 가지입니까 지금?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8-9가지 먹습니다. 기초 단계. 그 다음 팩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거는 딱 한 가지. 이거 이제 셀비에서 나오는 구크림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저기 뭐지, 리치하고요. 좀 제형이 되게 묽어요. 그 알로에랑 뭐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건데 여름에 쓰기에 좋고 겨울에는 이 단계에서 크림 한 정도는 하나 더 써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크림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일을 하나 바르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어떤 크림을 콜라겐 크림이 뭐 하나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거 생각 중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니면 오일 제품 정도를 마지막에 한번 발라주던가. 근데 전혀 건조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오늘은 그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꼭 성분을 보시고 검색 한번 좀 해보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정보들이 예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더 심각하게 가짜 거짓 정보들이 더 많이 돌고 있고요. 이거 써도 된다, 저거 써도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썼으면 안 되는 물질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트러블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지, 화장품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함부로 그 물질이 들어간 제품 써도 무관하다 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미네랄 오일 그 뭐 써도 되니 안 되니 이거 나온 거 벌써 15년도 넘었어요. 그 사람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블로거가 그거 써도 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몇 년 전 기사를 보고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미네랄 오일. 미네랄 워터랑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화이트 오일이라 부르고 부르는 이름이 5가지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 메티파라멘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그 2가지가 위험하고, 그 알레르기 그 유발 주의 성분은 화해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리모넨, 뭐 시트럴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전성분 D를 딱 보면 제가 딱 아는데, 지금 불러봐라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전성분들이 보통 옛날에는 화장품 뒤에 이렇게 쫙 적혀 있었는데 요즘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전성분 박스 보면 제가 바로 이제 이거는 어떤 물질인지, 이건 어떤 물질인지,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한 물질이, 이거 다 제가 알죠. 그래서
그런 게 화학물질을 계속 많은 걸 쓰시면 피부에 쌓이고 하시다 보면 언젠간 트러블 생기거든요. 물론 트러블이 타고난 피부가 되게 건강하신 분들은 트러블 안 생기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피부가 되게 건강한 제 주변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평생 제가 성분 분석해보면 비싸지만 미네랄 오일이 범벅이는 그 화장품 평생 써도 피부에 트러블 하면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74 이렇게 됐는데도 피부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두껍습니다. 굉장히 피부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피부를 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 정도 피부 장벽이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 정도 화학 제품 쌓이는 거 정도는 다 방어를 한다거나 피부가 다 버틴다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피부가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타고난 피부가 좋은 사람보다도 타고난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아도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듯이, 장기도 예를 들면 위를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듯이, 간도 타고난 간이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별 걱정을. 그리고 그런 분들은 평생 트러블 안 겪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제 심정을 모릅니다. 이거는 트러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공감하실 가능성이 많지만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겪었다고 했잖아요. 화해라는 이런 어플이 나오기 전부터 겪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 아는 언니가 나 환자들이 쓰는 그 연고를 사다 줬겠습니까, 저한테. 그거 바르고 더 난리가 났지만, 완전 기름 믿는데, 한번 바르고 나서 바로 세안을 했는데, 세안도 해도 잘 안 닦여지더라고요, 그 크림이. 근데 얼마나 제가 피부 상태가 안 좋았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부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그런 것까지 저한테 사다 줄 생각을 했겠어요. 나 환자들, 그런 사람들도 발라서 낫는 약이니까 내 피부에 바르면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약국까지 가가지고 그 약을 약국에서 만드나 보더라고요. 그것까지 사다 줄 정도로 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 피부를 보시고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트러블에 피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저만큼 심각하게 겪은 사람들의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이 없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이거는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한 초쯤에 그 삼성 계정 그거 모르는 바람에 갑자기 지문 마크가 사라졌는데, 삼성 계정을 모르면 패턴을 못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더라도. 결국 핸드폰 초기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바람에 그 사진이 다 날라갔어요. 그거는 오래된 사진이기 때문에 한 10년 전 거까지는, 한 몇 년 전 거까지는 있는데, 10년 전, 십몇 년 전 거는 다 날라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트러블 사진을 남겨뒀습니다. 그때 트러블 당시에 찍어놨던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옮길 때마다 SK텔레콤 T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초기화가 되니까 너무 오래된 사진이어서 날라갔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랑 비슷한 증상의 사진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있다면 제가 처음에 트러블 생겼을 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가, 이 과정이 다 있거든요. 제일 심각해졌을 때. 처음에 약간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해서 좀 가렵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이렇게 하나 둘씩 생기다가, 나중에 이 좁쌀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뒤집는 겁니다. 전체를 다. 좁쌀 여드름이 조그만 여드름이 이렇게 자잘한 게 다 얼굴 전체에 생겨요, 이게. 그러면서 가렵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 끓고도 빨개집니다. 그랬다가 또 화농성 여드름, 지성 피부가 많이 생기는 화농성 여드름, 그 짜지 마라 하잖아요. 그 모공이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짜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농성 여드름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계속 무슨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하는 것처럼 트러블도 진화를 합니다. 계속 더 심각한 상태로.
그래서 제가 오늘 꽤 오래 설명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겪어봤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방법을 다 해봤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건강하고 광이 나고 윤이 나고 모공이 고민이신 분, 모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게, 실제로 해보시면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도 모공이 좁아지고 모공이 나중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그건 제가 100% 제가 저 말고 예를 들면 저희 친언니 같은 경우도 모공이 고민이었다가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실제로 모공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제가 시키는 대로 화장품을 써서 뉴스킨을 써라, 뭐 어디를 써라, 이게 아니고요. 화학 성분이 최소화로 들어간 거 성분 검색을 해주고, 수분 타입의 스킨 타입의 그런 제품을 여러 가지를 써주고, 마스크팩도 제가 미백팩을 갖다가 쭉 이렇게 써서 미백 효과를 보는 마스크팩을 뭐 이렇게 해서 산 적도 있고, 마스크팩도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일 1팩을 해서는 안 되는 마스크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콜라겐 팩이랑 예를 들면 엑소존 같이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엑소존을 사용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콜라겐 팩만 1일 1팩 한 달 해보시라는 게,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피부가 처지신 분들,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그게 다 개선됩니다. 피부 진피 침밀도가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생긴다고, 리프팅이 되고 탄력이 생긴다는 건 피부가 그만큼 피부 조직이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공이 저절로 피부가 좀 촘촘해지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안에 10년 동안 피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다른 거 다 빼시고 엑소좀하고 콜라겐 팩만 쓰셔도 그렇게 됩니다. 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엑소좀만 하루 낮에 3번 바르고 저녁에 5번 바르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5번 바르는 것만 쭉 며칠 해보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엑소좀만 이틀 바르고, 그 다음도 콜라겐 팩 같이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엑소좀에 대한 검증을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포스팅에도 엑소좀이라는 게 어떤 화장품인지 대해서 설명을 제가 쫙 해놨어요. 이게 만약에 화장품, 지금 엑소좀 주사 뭐 피부과에 쓰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화장품으로 출시됐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성분은 굉장히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엑소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써보고 추천드리고 써보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제품도 제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그거 하나만 제가 사용을 할까 해서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섞어서도 해보고, 지금 기초하고 콜라겐 팩하고 엑소좀하고 다 같이 쓰는데, 엑소좀이랑 콜라겐 팩하고 2개 썼을 때하고 엑소좀 하나 썼을 때하고 다 달라요. 엑소좀 하나만 썼을 때가 더 피부가 더 좋은 피부가 더 좋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날 보면 그게 다 다른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 화장품 뭐 추천보다도 화장품 성분이죠.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도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잘 검색 같은 거 좀 해보시고, 좀 아시고 사용하시고, 웬만하면 화학 성분이 적게 들어간 거를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도 그렇고 피부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뭐 유기농 이래서 애기들 쓰는 것도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성분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는 화학 성분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게 뭐 몸 씻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 살균 효과가 있는 그런 헤드가 나오면서 물 분자 구조를 왜 바꿔주고 그런 제품이 왜 나오냐면, 그만큼 화학 성분이 얼굴에 바르는데도 그만큼 많이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는데, 세제나 이런 데는 얼마나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쓰지 않는 물로만으로도 다 모든 게 살균이나 세탁이나 표백이나 뭐 이런 다 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샤워 헤드만 바뀌어도. 한 달 1년에 3인 가구 기준으로 세탁기용 세제랑 뭐 울 샴푸나 뭐 섬유 유연제가 다 포함해서 1년에 48만 원 든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설거지할 때 쓰는 거나 그 샤워할 때 쓰는 거 빼고요. 샤워할 때도 뭐 머리 없는 사람들도 예, 탈모 있는 사람들도 탈모도 예, 예방이 되고 머리도 나고 예, 그런 것도 직접 실험을 해서 테스트한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물로만 샤워를 했는데도 그런 친환경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굴에 바르는 것까지 화학 덩어리를 발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고 쓰시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본인 피부가 소중한 거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남이 하는 말 믿으면 안 되죠. 블로거에서 뭐 나오는 그런 얘기도 믿으면 안 되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사기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정보 그런 과대 과장 광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성인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줄 아셔야 되고 특히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그 예를 들면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무리 유기농으로 애 씻기고 하면 뭐합니까? 세제에 세탁기 돌리고 나면 그 세제가 완전히 씻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걸 애기한테 또 입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유기농 세제로 설거지를 해도 세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 거의 도자기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데는 다 미세한 그 모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세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있어도 최대 그 최소 몇 분간 최소 그 그릇 하나에 뭐 저번에 TV 보니까 몇 초 정도 한 거야 그게 세제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나왔던데 꽤 오랜 시간 하나의 접시를 물에다 씻어야 그게 세제가 어느 정도 씻겨 나간다고 하는데 세제가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면 컵에 하얗게 이렇게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한 자료들을 보면 그 컵에다 물 따라 마시고 애기 그 분유나 예를 들면 거기다가 애들 분유나 이렇게 먹이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이제 조금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화학 성분의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보시고 쓰시는 뭐 애한테 쓰는 제품이나 또 그 성인들이 쓰는 제품이나 한번 전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나 뒤에 안 적혀 있으면 박스에 적혀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이 성분은 어떤 효능을 하고 어떤 유해한 물질이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